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안드로이드 13의 변경 사항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드로이드 13의 API적인 변경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13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책이나 강의 시에 사용했던 코드의 변경 부분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안드로이드 13 릴리즈 노트를 확인할 수 있는 URL이 되겠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안드로이드 13의 변경 사항을 정리한 구글 블로그의 글에 대한 UR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릴리즈 노트에서 안드로이드 13의 변경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글 블로그 쪽에 올라와 있는 개발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어떤 안드로이드 13의 변경 사항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고요. 이 글을 또 한국어로 번역한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URL은 제가 영상 밑에 댓글 부분에다가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참조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몇몇 가지를 테스트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테스트 환경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는 33 버전을 좀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타겟 SDK 버전도 33 버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완성을 목표로 해서 앱 컴패일 라이브러리는 1.6.0 버전의 베타 01 버전을 사용해서 테스트했습니다. 테마드 앱 아이콘은 사용자가 폰 설정에서 선택한 테마에 동적으로 반응하는 앱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 테마드 아이콘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나는 이제 테마드 아이콘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가 되면 앱의 아이콘 이미지가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선택한 테마 혹은 백그라운드 컬러 값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아이콘이 이제 제가 테스트한 앱이 되겠는데요. 이 아이콘 이미지도 테마다 아이콘에 맞춰서 지금 아이콘의 컬러 값이 좀 변경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카메라 앱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변경되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유저가 설정을 통해서 테마다 아이콘을 사용하겠다고 설정했다. 그럼 모든 앱의 이 그 아이콘의 컬러 값이 어떤 테마에 맞춰서 변경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앱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여기 XML 파일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설정 정도만 등록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앱이 테마다 아이콘에 만약에 반응해서 앱의 아이콘 이미지가 테마 값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되겠다라고 하면 준비했던 어떤 단색 이미지를 여기에 이런 태그로 등록을 시켜 놓기만 하면 그러면 테마 값에 따라서 우리 앱의 아이콘 이미지도 컬러 값이 좀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별 언어 설정 기능은 이전 버전에서도 유저가 설정을 통해서 앱의 특정 언어를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13 버전에서 API가 추가되면서 유저가 설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앱 내에서 API적으로 즉 프로그램 코드적으로 어떤 그 앱을 위한 언어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ML 설정을 통해서 앱별 언어를 유저가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전 버전에서도 좀 제공이 됐던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XML 파일을 작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에 이런 식의 어떤 속성을 추가하지 않고서도 API적으로 가능하게끔 13 버전에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을 위해서 어떤 특정 언어가 지정되게끔 한 코드를 좀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강제적으로 뭐 KO, 그러니까 한국어가 설정이 되게끔 이렇게 지정하게끔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퀵 세팅즈 부분은 안드로이드 13 버전, 즉 API 레벨 33 버전서부터 유저가 설정을 그러니까 퀵 타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어떤 타일을 이 설정 쪽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코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지원해주는 API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가 타일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하는 것까지는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전 버전까지는 이제 유저가 직접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13 버전에서는 이제 코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버튼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버튼이 눌렸을 때 이 정도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직접 이제 그 타일에다가 설정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정보가 뜨죠. 그래서 뭐 시스템 다이얼로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코드에서 준 이제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타일에 추가하겠다라고 add 타일이다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눌러줘요. 유저가 직접 연필 모양을 눌러서 추가하지 않아도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린 타일이 퀵 세팅지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3 버전서부터 프로그램적으로 쉐이더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커스텀 뷰를 만드시는 분들, 그 커스텀 뷰의 어떤 이제 다양한 효과, 그라디언트 효과라든가 뭐 이런 효과들을 즐겨 쓰신 분들이 좀 반겨하실 만한 이런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버전서부터는 안드로이드 뭐 AGSL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쉐이더가 지원이 된다. 그래서 API적으로 런타임 쉐이더다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화면에 물결이 치거나 흐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늘리기 등의 효과를 프로그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한 코드가 되겠는데요. 커스텀 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이제 커스텀 뷰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드로잉을 할 때 뭐 쉐이더를 좀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AGSL 언어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원하는 형태들을 좀 선언을 해놨고요. 이거를 이제 API 레벨 13 버전에 추가되어 있는 런타임 쉐이더에 추가해서 이 런타임 쉐이더에 추가되어 있는 대로 이제 화면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형태대로 쉐이더가 적용이 돼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측형 뒤로 가기 제스처라는 거는 유저에 의해서 만약에 뒤로 가기 어떤 행위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그 뒷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일정 정도 유저가 예측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뒤로 가기 부분이 어떤 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일정 정도 좀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실제 폰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에뮬레이터에서 만약에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면 개발자 옵션 중간쯤 그러니까 하단 부분인 것 같아요. 예측형 백 애니메이션 부분을 좀 이네이블로 만들어 놔야 그래서 백 제스처에 의해서 예측형 이 백 화면이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 옵션에서 설정이 됐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뒤로 가기 예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태그에 enable on back, invoke callback이다라고 하는 속성 값을 true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된 앱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유저에 의해서 뒤로 가기 제스처가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뒷화면이 예측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선택 기능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선택해서 앱에서 그 사진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X에 픽 비주얼 미디어다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공이 돼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사진 선택 기능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테스트한 코드를 보면요. 액티비티 리절트 런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런처 가지고 인텐트를 발생시켜서 그래서 런처를 이용해서 인텐트를 발생시키는 코드가 되겠죠. 뭐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썼던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서 썼던 그 부분이 되겠고요. 이 코드를 안드로이드 X에서 제공되고 있는 픽 비주얼 미디어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액티비티 리절트를 런처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픽 비주얼 미디어 클래스의 객체를 좀 지정을 해서 어떤 사진 정보를 획득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지정할 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미지 앤 비디오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와 이제 비디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혹은 이미지 온리, 이미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혹은 비디오 온리, 비디오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혹은 이제 여기다 마임 타입을 지정해서 뭐 이미지 슬래시 GIF 타입의 어떤 미디어만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비주얼 미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개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 방법처럼 인텐트 객체를 직접 이용할 때 새롭게 안드로이드 13에서 추가된 엑스트라 데이터의 어떤 속성 명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있는 픽 비주얼 미디어를 이용해 줘도 되겠습니다만, 예전 방법처럼 인텐트 객체를 직접 준비할 때 이 속성을 통해 가지고 최대 뭐 3장까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노티피케이션 많이 띄우죠. 저희가 앱을 개발하면서. 근데 노티피케이션 띄우는 API가 변경된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13 버전서부터 퍼미션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미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13 버전에서는 노티피케이션이 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포스트 노티피케이션즈라는 이름의 이제 퍼미션을 유지즈 퍼미션으로 건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액티비티에서 퍼미션 체크 및 퍼미션 요청하는 다이얼로그를 띄운 뭐 이 정도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노티피케이션 띄우는 코드는 예전부터 저희가 작성했던 코드. 그런데 퍼미션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개발자 관점에서 살펴보는 안드로이드 13 버전의 API적인 변화 몇 가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책에서 사용한 소스 코드 혹은 강의 때 이용한 소스 코드의 어떤 API적인 변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